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장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8일 만입니다. 속도를 낸 집권 여당인데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영선의 50대 법무부 장관을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당권을 맡겼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조금 전 5시에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게 그 언론사 전부가 함께 이 영상을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 상태가 완벽하게 매끄럽지 못한 점은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곳이 바로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아마 감사패를 수여하는 듯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1년 반 정도 아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제 천장을 지켜보는 장면이 1년 반 동안 법무부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의 그동안의 여러 본인의 성과 혹은 행보들이 좀 스쳐 지나간 듯해요. 꽃다발도 전에 받고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정확히 1년 7개월 만입니다. 연단에 서 있는 모습 조금 전 화면인데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임사 때 어떤 핵심 메시지를 줬는지 조금 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 길지 않은 임사였습니다. 마지막 말이 특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고생하셨던 법무부 청사 여사님들, 관계자들 감사한다고 했고요.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거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맨 처음에 나갔던 자막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저는 잘하고 싶었고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국민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이 한 2분 남짓의 임사에서 저렇게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라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오늘 임사, 오늘 5시에 했던 임사에서 했는데 아마 역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장관의 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그만두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사임을 제거하고 사인한 이후에 바로 보수 여당의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직행한 셈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임사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일단 전 장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면직이 됐으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현재로서는 26일 날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로는 이제 지명자 정도 되겠죠. 그런 어떤 좀 중간에 애매한 지금 신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짧지만
본인의 어떤 이임과 함께 정치 입문의 어떤 전의 정치 철학 이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서민과 약자들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비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세 가지 키포인트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정당들이 뭐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아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라는 두 가지 어떤 사명을 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 서민과 약자들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여기에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흑사병 이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저출산 사회다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곧 30만 대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군인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국가 경쟁력이 너무나 추락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국민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가면서 아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도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다, 또 뭐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당 아마 이런 키포인트로 아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관의 임사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사의 어느 중간 정도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취임 이후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저는 잘하고 싶었고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속보자막에 지나간 걸 기억하기로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얘기를 했다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9회 말 투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노동훈 교수님. 지난번에 오랜만에 국회에 나와서 주저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동훈 장관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이제 결단을 내렸고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9회 말 투아웃 대역전 위기면 휘둘러야 된다라는 표현, 그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저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 많잖아요. 깊이 생각 중이다. 근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나 비대위원장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 그야말로 뭐 망설이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9회 말 투아웃에 들어섰으니까 마음껏 휘둘러서 뭐 홈런을 노리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밝혔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잃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데뷔 무대가 너무 흠집나기 쉬운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도 지금 이게 바로 법무장관으로 사표 내자마자 바로 그야말로 후임자도 정하지 않는데 아예 지명도 안 됐는데 사표 내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차관 대행으로. 일찌감치 개각 대상인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대기 중인데요. 이런 면에서 조금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내각의 기왕-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저거 분명히 비판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동훈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예. 사람이든 칭찬하는 것보다 흠집 내는 사람들이 많은 데니까요. 딱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은 혼자서만 잘해도 되는, 혼자서 잘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혼자서 잘해도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특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죠.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하니까
잘 하면 될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임사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추가로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속보 자막으로는 먼저 만나봤지만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오늘 이 임사 혹은 앞으로 비대위원장 취임사 중에 몇 가지 키워드를 미리 엿볼 수도 있긴 한데 국민, 서민, 특히 법무부 장관,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 있었던 여러 여사님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1년 전에 이랬거든요, 취임사.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고 법에 따라 싸우는 나는 공직자다. 오늘은 서민 약자, 부족한 부분은 제 능력 부족이고 앞으로 미래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공공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서민보호, 약자편, 공공선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총선을 이끌 수장으로서 그런 핵심 화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오늘의 이 임사에서 서민과 약자를 언급하고 법무부 청사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이야기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와서 중도 확장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민 약자 중심의 행보를 하겠다.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일각의 이미지도 있는데요. 그걸 깨부수면서 서민 중심, 약자 중심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기조로도 읽히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 X세대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 혼자서만 세대교체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 어떻게 선임할지 모르지만 제 예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대폭 기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일맥상통한 부분에서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많이 낼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힘이 약한 서민과 미래세대, 청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예비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저 오늘 화면 중에 한동훈 장관이 제가 알기로 유축헌데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허공을 좀 보고 여러 감에 잠긴 듯한 내가 이제 정신이 됐구나. 이제 총선을 이끌게 됐구나. 운명이 그렇게 날 불렀구나라는 그런 듯한 표정이 좀 제일 인상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강당을 빠져나가면서 일일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봤습니다. 법무부 동료와 공직자들의 감사를 잊지 않았고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속도전이었고 한동훈 장관의 일정도 정말 숨가빴습니다. 오늘 아침 조찬회동을 함께 했어요. 한동훈 장관과 윤재혁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고 오후 1시 반, 1시 30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 윤재혁 권한대행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한다, 추대한다. 그러면서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2시 40분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뉴스타팬 방송 직전에 면지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임식 얘기였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공공선 혹은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영상 들어온 대로 바로 제가 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현장 화면 말고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총선 승패에 따라서 정권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할에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50대 장관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지 먼저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뉴스탑 서두에 얘기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지 저희는 정말 뉴스가 많아서 꽤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딱 8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저희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우선 일단 이 총선이 가지고 있는 정책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집권 2년 차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심판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야당이 너무나 큰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명운을 가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어떻든 간에 한동훈 장관의 조기 등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타의 어떤 정치인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김기현 대표의 어떤 상황에서 보듯이 정치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식의 어떤 충격파나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국민적 인기가 있는 한동훈 장관을 급히 아마 수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거론됩니다만은 여전히 역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결국 인기가 있고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그리고 또 세대 교체의 어떤 표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후보를 이제 이 위원장을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 이제 뭐 곧 위원장이 될 거죠. 한동훈 참 명칭을 붙이기 이제 어렵습니다. 입에 잘 익으셔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윤 대통령과 함께한 세월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검사로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어떤 좀 이 제대로 잘못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당정 간에 지금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한동훈 전 장관이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또 윤 대통령에게 뭔가 어떤 좀 이 직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오히려 역발상의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외부에서는 즉 민주당이나 외부에서는 똑같은 아바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 장관이기 때문에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작동을 한 것인데 예. 이거는 뭐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장관이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아바타론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게 바로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왔던 강감청 장군을 임시대안한 데 쓸 거냐 총선에 다 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말고는 대중적 인기 혹은 메시지 대안이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가 하나하나 차분히 만나볼 테지만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라는 캐릭터는 한동훈 장관이 유일무이하다. 이 임사 혹은 이런 메시지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우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더라도 뭔가 절차적으로 좀 하자 없이 갔어야 됐는데 법무장관 후임자 지명도 없이 바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임사 메시지도 그렇게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그 중도 확장을 위한 적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적임자가 되려면은 지금까지 냈었던 본인의 화법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어쨌든 인기도와 지명도를 이제 얻은 것인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야당과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 뭐 약간 이런 문제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중도 확장성을 위한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과 약간 포용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 지지층에서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뭐 지지를 뭐 철회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뭐 대통령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뭐 당정 관계를 어떻게 약간 수평적으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조금 정부와 차별화를 둘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만 약간 뉘앙스를 바꾼다고 하면 윤 대통령 뭔가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뭐 누군가는 뭐 아름다운 뒤통수를 쳐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굉장한 딜레마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당히 이제 비대위원장 뭔가 이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읽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의 백브리핑 메시지 중에 저런 얘기도 있네.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 수장이 됐고 지상과자는 총선에서 이기는 거죠. 국민의힘을 이끌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이다. 아마 정치인의 데뷔전 중에 저게 가장 핵심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이기는 정당,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핵심 과제로 메시지로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 4월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이다.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3년 전에 출범했던 국민의힘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주호영, 김기현 등등 이렇게 쭉 꽤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민의힘의 지도부였고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하더라도 비교적 젊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한동훈 장관입니다. 참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고 내년 4월까지는 일단 한동훈 장관 체제가 유지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얘기도 나왔고 여기 계신 뭐 장해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파격적 선택이 필요했고 그만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한동훈 장관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여선호 행정관은 어쨌든 노덜 교수 잠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오전에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오후에는 이임식을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해주셨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이렇게 되면 아직은 전 장관이고 비대위원장 지명자 혹은 비대위원장 내정자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국민의힘에는 남은 겁니까? 일단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고요. 이제 공고가 되면 사흘 뒤에 전국위를 소집합니다. 다만 25일이 성탄절 공휴일이다 보니 26일 오전 10시에 전국위가 개최되고 그날 하루 동안 약 800여 명의 전국 위원분들에게 ARS로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 추임과 관련된 찬반을 묻는 이 전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마 26일 오후에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취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말 동안 비대위 인선과 관련된 구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6일 오후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27일이나 28일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구상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게 되면 연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비대위로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될 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표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 혹은 근데 이제 여러 임사에서도 메시지 있듯이 본인과 비대위를 함께 꾸릴 사람들에 대한 면면까지는 아직 당연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메시지, 뭐 서민 혹은 국민, 공공선 이런 부분들에 되면 대략 뭐 세대 교체나 혹은 젊은, 중도층 이런 부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이임사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포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내에서도 또 중량감을 채워줄 수 있는 인사들이 뭐 소수나마 배치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하마평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말 사이 한동훈 이제 위원장 지명자가 구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비대위원 후보군과 접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일부 칼럼에서도 나왔고 특히 저 자막이요. 공공선, 공직자가 추구해야 될 핵심 과제,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 정치는 20년간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의원정 의원이 아마 유추하건데 일부에서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본인의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지 않냐라는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걸 어떤 검사로서의 일이 아니라 큰 과제, 공공선으로서 공직자, 과학척결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경험을 의지, 경험을 불식시키는 메시지인 것도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국 이제 저 메시지는 이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보수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법치주의,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검사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 처음으로 생겨서요. 이 검사라는 게 이제 범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밝혀내고 또 이거를 이제 법원으로 넘기는 그런 역할들을 검사가 해왔지 않습니까? 예. 즉 사회의 어떤 정의 구현을 위해서 기본적인 역할이 이제 검사의 직업이다. 그러면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것도 결국 법치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서민과 약자가 사실은 이제 소외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의 가장 기본이고 또 그들이 어떠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것이 아마 이제 던진 의미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동안 항상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과연 달성했는지 아니면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만 역할을 해온 것인지 그런 정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직 가진 자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공공선 추구라는 걸 내세운 것은 결국 우리 서민과 어떤 약자 그리고 이 법치주의는 결국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겠다는 본인의 정치 철학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앞서 새로운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마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기 전, 그러니까 차에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에 로비를 빠져나오면서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퇴임하는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장 영상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요.